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스우드래곤 김수영.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홍진영. 저작권 부장가 라비. 자국적 걸그룹 우기 민니. 진짜 김수용 씨 때문에 요즘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어떤 거요? 꺼진 김수용 다시 보자. 뭐, 요즘 다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몇 번째예요? 항상 꺼지니까요. 익숙해요. 예. 아니 사실은 김수용 씨 우리 나름대로 이게 영국식 유머거든요. 아, 영국식 해외 유머. 특히 이제 비 오는 나라에서 이런 유머가 참 안개 깔리듯이. 안개 깔리듯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저 무더운동한 김수영 씨하고 흥이 한참 넘치는 맑은 날 홍진영 씨가 지금 같이 나오셨단 말이죠. 근데 뭔가 좀 무거운 분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도 같이 가라앉아요? 어때요? 그게 약간 케바케긴 한데요. 예를 들면. 한번 해봐요. 이렇게 김수영 선배님,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네. 아니, 사석에서 처음 뵌 것 같은데. 사석에서 처음 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네. 네, 그래요.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푹 잤어요. 네, 꿈? 혹시 꾸셨어요? 네, 꿈? 혹시 꾸셨어요? 뭘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시구나. 내가 짜증나려고 그래. 아니 지금 홍진영 씨도 워낙 뭐 인기가 많고 그러지만 지금 언니가 요즘 난리예요, 난리. 너무 매력있어. 감사합니다. 언니가 나 가거든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네. 난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먹을 자격이 있구나. 먹을 자격이 있다. 먹을 자격이 있다. 불로 흘러가나요? 나는 홍선영 씨랑 진짜 1박 2일로 MT 가고 싶다. 몇 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긴 진짜요, 하네요. 진짜. 아, 그래요? 한 제작비는 화면에. 신동엽 씨가 냈네요. 얼마든지. 정말요? 그럼요. 얼마든지. 엄청 잘 또 될 것 비치게 같은데. 생겼네. 이제 겨우 빚 갚았는데. 그래서 우리 빅스하면 또 이 저작권계에 이제 리치로 알려져 있죠. 예. 아이돌 저작권 순위가 3위고. 이게 사실 제가 뭐 금액으로 순위가 3위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랬으면 뭐 벌써 더 많이 달고 왔을 텐데 네. 뭐 곡수로는 한 3위 정도 돼요. 그래서 126곡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 날짜로 내일 또 새 앨범이 나와요. 내일이면 이제 133곡. 이번에 신곡 이제 또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뭐 말 나온 김에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오늘은 뭘 해도 돼 지난 날의 답답함 음악 중간에 프로포즈를 한 줄 알았어요. 반지를 던지기를. 반지가 물싹 날라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괜찮겠네요. 자, 우리 아이들의 우기는 베이징, 우리 민니는 방콕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도 진짜 맛있는 게 많잖아요. 맛있는 거 많기로 유명한 도시들인데 이영자 씨한테 추천해 줄 만한. 네, 저한테요? 베이징닭라는 베이징닭. 음식이 있는데 유명하죠. 진짜 한 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우기.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내가 먹어봤겠어. 오리를 안 먹어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봤어요. 총량으로 따지면은 우리 아이들 신곡도 좀 제대로 좀 보여주시죠. 네네네. 어떤 곡이에요? 다가와줘요 내게 하나 둘세개 더 알고 싶어봐줘 세뇨리타 보니타. 수영 씨 어떻게 보셨어요? 잘한다. 저도 나갈 뻔했어요. 너무 흥이 겨워서. 전혀 흥미가 보이지 않아. 이거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제발 좀 나가. 무서운 여자들. 잠 못 드는 고민. 제발 좀 나가. 안녕하세요. 한 사람 때문에 속이 꽉 막힌 20대 남자입니다. 출근 안 하나? 때려쳐 뿌렸다. 나랑 안 맞다.
뭔 소리고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았나? 아, 마마마 힘들다.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한 살 터울인 저희 형은요. 의욕 제로, 툭하면 일을 관두는 통에 8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형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건데? 어? 알바라도 해라. 이 나이에 쪽팔려서 알바 못한다. 저기 나 일본 여행이나 갈란다. 50만 원만 빌려도. 세상 제일 속 편하게 사는 형을 보며 복장 터져 죽겠습니다. 엄마가 형한테 좀 뭐라 해봐라. 야겠노. 장남 밥이라도 먹고 해라. 엄마가 밥 차려줄게. 고된 일까지 하고 온 어머니가 밥 차려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우라통이 치미는데 제발 안녕하세요 해서 저희 형 정신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언뜻 보면 최현석 셰프 생각나지 않아요? 느낌 있어요. 나오실 때 남자답게 생겼네. 소금 한 번만 뿌려주실래요? 자, 긴장 풀어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왕준하라고 합니다. 아, 저희 친구 중에서도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뭐 하면 금방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많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사실. 일단은 형이 8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막노동, 택배, 상하차, 바텐더, 자동차 부품 이런 거 다 했는데 짧게는 3일 정도 일하고 길게는 아마 3개월까지 했던 게 고작인 것 같습니다. 긴 게 3년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네. 그만두는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그만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일이 힘들면 하기 싫다, 몸이 힘들다, 마음도 무겁고 사람도 대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다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한 번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윗사람들이 형을 되게 잘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는 이런 일보다 관리직을 해서 이런 거 좀 해보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형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이런 호의를 보일까? 이러면서 잠깐 좀 의심 아닌 의심을 하다가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만뒀어요. 이게 뭐야? 아니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그 호의 자체를 네. 이상하게 보는 거구나. 이상하게 의심하고. 생각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럼 형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뭐 해요? 집안일, 청소, 만사가 귀찮다고 다 하기 싫고 또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좀 환갑이 되셨어요. 그래서 환갑 기념으로 좀 여행을 좀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마저 거절했고요. 그럼 뭐 해요, 주로? 게임밖에 안 합니다. 홍진영 씨! 게임. 동진을 만났어요. 배그? 배그도 하고 어떤 게임이죠? 게임도 일처럼 똑같은 거 하나만 못해요. 만렙 될 때까지 하고 그러진 않는구나. 그렇죠. 하다가 질리고 또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하고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또 형이 또 잠이 많아가지고 24시간 중에 한 14시간을 자요? 자요. 14시간. 왜 이렇게 자? 야, 근데 한편으로 부럽다. 14시간을. 진짜 부럽다. 신생아도 아니고. 10시간 게임하고 그렇죠. 신생아들은 거의 14시간 이상 자죠. 신생아가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주위에서 보면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은둔형 외톨이. 네, 한 번도 밖으로 안 나간 적이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에이. 잘 때 몰래 나갔을 수도 있고. 동생이, 그러니까, 응. 근데 부모님도 되게 형님 걱정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저희는 3살 때부터 어머니가 저희를 혼자서 저희 두 형제를 키우셨고요. 어머니가 약간 형에 대한 장남이니까 또 마음이 약해요. 형한테 다 오냐 오냐, 말 또. 다 감싸주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 또 형도 형 나름 고민이 분명히 있겠죠. 예, 우리 형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이 2년 동안 안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동생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까? 그만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다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겠죠. 이유가 뭔데요? 첫 일은 이제 서빙으로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일이 이제 고돼서 힘들어서? 고요 네. 또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이제 같이 바텐더라는 이제 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술 먹은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들. 이유가 아무튼 다 힘들어서. 예. 다 고대서. 이 상태 얼마나 유지해서 그냥 얼마나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쉬었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일했던 데가 이제 공장이었어요. 이제 새벽 6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저녁 7시에서 8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아니 그 뭐 잠을 못 잘게 뭐 7시 퇴근해갖고 밥 먹고 네. 좀 할 거 하다가 쉬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 놀아야 되니까 이제 친구들 본인 놀 것 때문에 네 이제 잠도 네. 길게 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야, 하루가 웃으면서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짧게 하는 거. 네. 짧게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 이제 매니저분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못하는 이제 거예요? 좀 쪽팔려서 가격이 여러 좀 가지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많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매니저는 요즘 20살 이제 중반. 중반, 정도, 25 정도. 근데 형님은 저는 이제 28살. 3살 차이한테 네. 이렇게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 싫은 거죠, 저는. 저희 형도 지금 56인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왜요? 당신이랑 맞는 건 뭡니까?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일하면은 이제 많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심심 때문에. 아니면 PC방은요? 저도. PC방이요? PC방 알바? 오 좋다 PC방. 그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제가. 미쳐. 자, 그러면 고민 해결됐습니다. 구직 활동 아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면접도 이제 잡고 있는데 네. 막상 이제 당일 날이 이제 다가오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이제 만사가 이제 귀찮더라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일본 여행 가는 거 이제 좋아하거든요. 혼자 가요? 혼자? 네, 저는 혼자 갑니다. 근데 경비는? 동생한테 빌리기도 하고 이제 엄마한테 받기도 네, 하고? 엄마한테 이제 받기도 이제 하고 그래요. 학비, 생활비, 뭐 물품 구입해야 되는 거, 용돈까지 전부 다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어머니가 하고 계시고요. 아니 28살인데 학비가 지금 졸업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어디 4년제? 2년제입니다. 2년 전인데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13학번인데 아니 지금 다 네. 2년째를 5년을 다닌다? 2년 전인데 거의 네. 대학원까지 지금 박사가 되는데? 6년 전인데. 일단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는데 되게 고마움도 모르는 것 같고 게임 현질 제가 봤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근데 네. 현지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질도 형이 부족하다 하면 좀 도와준 적도 200, 있고요. 야, 무슨 일단은 게임 현지를 엄마가 엄마가 도와준다고? 갑옷을 사준다고요? 네, 저도 이제 물약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 간호조무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여러 가지 다 알바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 일도 해보고 그때마다 형이 또 부탁하면 제 돈도 계속 빌려주고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네, 갚았어요? 갚는다는 말을 하는데 일도 계속 짧고 게임 현질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갚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빌린 돈은 이제 200만 원은 이제 아니고요. 야, 이게 형제라도 계속 200만 정확하게 해야 돼. 원이라는데 동생이. 그때 공중 떴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십만 원 같은데 이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제가 빌린 돈도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갚을 예정이라 그렇게 뭐 방법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마가 네, 딱 끊으셔야 되는데. 어머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어머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답답할 때 많죠. 억장이 무너지죠. 예.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자식이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지 두채가 형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일단 어머니가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되게 고마움도 모르는 것 같고 당연하죠. 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지가 알아서 지금 잘 하고 있네요.
걔 알아서 뭘 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걔 알아서 뭘 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아들이 뭘 잘하고. 야, 어머니를 알겠어요. 오늘 차라리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이 똑바로 갖고 좀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있는 얘기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만 들지 마시고. 사실 구정 때도 사촌들이 다 와서 저한테 세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장남이라는 애는 밤새도록 오락을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깨워도 안 나오고. 엄마도 느껴지게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어머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게 지원해줄 건 다 해주잖아요. 자식이니까. 안 돼요. 자식이니까. 어머님. 지금 이제 학비를 270만 원씩 3번 내주고 지원은 지가 필요할 시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 어떤 돈을 해요? 정확히 얼마씩? 학교도 안 가고 예. 오락만 하니까 이제 꼬신다고. 하여튼 달라질 군대 줄 알고. 제대하면 예. 100만 원 해주겠다. 예. 그럼 네가 여행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갔다 오면 그만이고 또 내가 한 50만 원 주고 일본 좋아하니까 일본 여행 갔다 오면 학교 가라. 얼르고 달래갖고 학교를 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 도통 안 움직여. 어머님이 지원을 계속 해주신다면 어머니께서 그래도 좀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알바도 하고 쓰리잡 정도. 행사. 마트 행사 알바. 마트 행사. 아이도 키워주고 네, 또 아이들. 요양복지사 자격증 따서 아이고. 할매 또 치매 환자 아이고, 인형 힘드신데, 그거.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부가 지역아동센터 한번 운영해봐라. 그래서 그거 하면서 대출 다 받아가지고 지금 빚이 얼마나? 빚이 한 1억이 좀 넘습니다. 아유. 또 아이들 아빠 없이 이러고 혼자 키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오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런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상황을? 네, 저는 어릴 때부터 19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옷수선을 하고 계신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마트를 갔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 걸 보고 또 다음날 가니까 또 빵집에서 또 일을 하고 네, 그때 좀 정신을 제가 좀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엄마 일을 그때 1년 동안 도와드렸는데 너무 힘드니까 같이 좀 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고 싶어하고 해가지고 제 요청을 외면했었어요. 근데 동생 놀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아무래도 그 당시 저도 진짜 놀고 싶었는데 저라도 좀 정신 차리고 빨리 엄마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놀고만 싶었어요? 네, 이제 놀고 싶었던 게 이제 강해가지고 네. 이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쓰리잡을 하면서 남집 애도 보고 이러시면서 두 분을 키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알고 있었어요? 네네. 알고 있는데 놀고 싶어요? 뭐 익숙함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계속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지만 계속 해주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네,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나이 지금 21살이지만 한국에 온 후에 진짜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이 진짜 1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나에게 너무 있어다 보니까 알바하는 게 쪽팔렸으면은 차라리 이 나이에서 엄마 돈 용돈 받는 게 더 쪽팔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윤기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윤기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방송에서는 쪽팔려 안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베이징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분이 우리 이모부라고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조카가 이런 고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 큰 조카, 우리 큰아들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큰 놈들이 좀 삘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착한데 제 처형이 혼자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카들에게 잔소리할 때도 이제 처형의 눈치를 좀 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싸고 도시는구나 조금. 그래도 일단 어머니에서 떼어내오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속 안고 있으니까 맞아요. 집에 엄마한테만 기대고 좀 다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차라리 이런 경우 형이 없었다면 그냥 열심히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형은 뭐야? 이게 의무를 계속 준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김이 빠질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좀 갑자기 장남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되게 무겁고 억울한 건 좀 많았었고요.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했고 제 학비도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갚고 있고 또 뭐든지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면에 형은 엄마의 사랑 다 형이 받고 있으니까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형이 하도 별나고 장난도 심하고 사고만 치고 하니까 쟤는 있는 듯 없는 듯 커가지고 진짜 쟤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어느 놈도 있어요. 어느 속 안 새겼다는 얘기는 좋은데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요. 존재를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픈 자식한테 손이 아프면 좀 신경 가잖아요. 쟤는 어디다 내놔도 참 큰일 할 아이 같고. 어머니 그게 얼마나 두치한테 부담인 줄 알아요? 형은 등록금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등록금 본인이 대출 받아서 지금도 갚고 있잖아요. 당연히 갚아야죠. 돈을 버는데. 동생분에게는 아니 형은요? 형은 돈을 버는데 어머니 왜? 지금 왜 적용이 왜 동생하고 다르고 형하고 달라요? 형은 두루뭉실 얘가 말썽이 많아서요. 형이 사지육신 멀쩡하고 어디 아프기를 아니 나 해요. 어디 아픔이 이해가 되겠어요, 형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얘도 잘 뭐 준하처럼만 잘 하면 상관없는데 못하니까. 아예 그럼 왜 못하니까 못한다고 또 인정을 나가서 하시냐고. 사고 치면은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지 나가서 사고 치면 안 어머니 되니까. 생각이 지금 틀리셨네 보니까. 근데 동생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행이라든지 놀고 싶으신데 항상 참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준하는 자랑스럽게 열심히 노는 걸 싫어해요. 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그걸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그걸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집안 사정 때문에 참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설명이 없죠. 아니 우리가 필요 없고요. 그냥 물어볼게요. 엄마는 준하 씨가 여행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노는 거 싫어한대요.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다 진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참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아픈 손가락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럼 큰아들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사주를 좀 보니까 한 30살 되면은 철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조금 노력을 하면서 좀 있다 보면 안 크겠습니까? 좀 착해요. 잠깐 제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6살 돌아가시고 네. 4남매를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 형이 약간 비슷해요. 저희 형하고. 근데 엄마는 형한테 맨날 욕하면서 그러면서 형이 또 뭐 하자 그러면 또 돈 주고.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작 해봐야 편의점 알바 정도를 혼자 돈을 버는 거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형을 같이 함께 집 근처에서 건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끼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형은 또 동생이 챙길 수밖에 없는 동생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형을 조금 더 냉정하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좀 어머님이 좀 차갑게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미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30살만 지나면 철이 안 들겠나. 정 때문에? 철학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30살 되면 잘 할 거라고 기대를 걸고 우리 준하보다도 더 잘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준하보다 더 잘 될 거라고. 그럼요. 준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장남이잖아요. 신이 씨. 어때요? 엄마는 그냥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없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어요? 네,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 이제 손주를 이제 극히 이제 원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또 이제 제가 이제 책임감이 생겨서 일을 이제 꾸준히 하지 않나.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인 지원을 완전히 끊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친구랑 아마도 이제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까지는 이제 친구가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줄 것 같습니다. 친구도 안 빌려준다면. 지금 올해 나이가 몇 살이죠? 저 28살. 28인데 해맑은 거 아시죠? 형님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속을 잘 썩이잖아요. 썩인 편이었나요?
아니요, 형은 저에게 되게 우상이었었어요. 왜냐면 도전적이고 활발하고 운동도 잘했었는데 중학생 때 좀 사춘기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한 번은 또 오토바이를 좀 훔쳐서 경찰서에 간 적도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얘기해 줄래요? 너무 형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 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혹시 이렇게밖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 건 없어서 제가 이제 게임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이야, 게임. 이제 엄마는 이제 저만 보면 이제 한숨만 이제 내뱉으시고 그냥 화를 내시기도 했고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제 방문 열고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찬다든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위축이 되고 사람 만나는 걸 좀 더 이제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올해 4월에 제가 일본으로 워커홀릭 데이를 가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형이 또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고민도 많이 되고 해서 사연도 올렸었고 또 어머니가 또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창업이랑 또 형의 그 반항 그런 시기가 겹쳐지면서 불면증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그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매일 밤에 반주를 드셔야지 아, 어머니.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소주를. 어머니 일딱 악물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딱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혼자만 엄마 속이 썩는 거죠. 그쵸, 화가 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인생 같은 노래를 그 참 좋아해요.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달래면서 술 한 잔 마시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증은 안 오셨어요? 우울증이 왜 없겠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픔이 크니까 내 과거의 상처를 아이들한테 안 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쟤네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또 희망이고. 어머니는 그러면 새어머니 밑에 있어서 재혼하고 싶으면 새아빠의 밑에서 애들을 자라고 싶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죠. 새아빠 이름 그러면 어머니는 자체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 차별이라는 걸 많이 당해보셨겠네요. 거기서 아픈 거잖아요. 당연하죠. 차별이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두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둘째가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차별을 엄마도 본의 아니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고 워낙 잘 커주니까 좀 깝깝합니다. 제가. 진짜 쓰리잡을 하시면서 진짜 삭신 쑤셔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고생했는데 결과가 사람들한테 아이고 어머니가 잘못했네 이런 말 듣는 거 아세요?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좀 못난이였구나 라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해서 네. 집에 이제 보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집안에 전기세 지금 인터넷선 그거 다 엄마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갖다 줄 겁니다. 다음 달부터 얼마씩 갖다 줄 거예요? 이래서. 아니, 근데 지금. 아, 나 구직 보내서 활동- 그래. 아니, 구직 활동을. 지금, 그러니까 구직이 되든 안 되든 뭐부터 닥치는 대로 해야지. 일본도 가보니까 아, 내가 일본을 좋아하는구나 느꼈죠? 네, 일도 그래.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이제 일본에 가서 자리도 잡고 있을 테니까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엄마,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형이랑 잠시라도 좀 떨어져서 그때라도 조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 일단은 형은 큰아들하고 떨어질 생각하지가 벌써 기분이 좋아. 집에 남게 되더라도 집에 있으면 또 심부름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엄마는 그냥 술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아들을 어머니 뒀네요. 김세용 씨부터 볼까요? 네, 아닙니다. 뭐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안 누르면 된다고. 이게 영국에서는 되게 웃기는 유머라니까요. 예. 단호하게 큰아들에게 또 해주신다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형의 얼굴을 공개할 만큼 저는 그 안에 더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눌러주세요.
저도 우리 민니. 고민이라고. 예. 동생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마지막으로 우리 형이 가족에게 준아, 동생 눈 보고 네. 너가 이제 일본에 가 있을 동안은 이제 나도 이제 결심을 하고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우? 경우 아니야. 무조건 해주면 경우거든. 네, 일을 하면은 이제 집에 생활비를 제가 30만 원에서 이제 한 40만 원 정도 이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200명 중에 자, 제발 좀 나가. 몇 명? 153.